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박대훈입니다. 인사는 지난번에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살았으니까 선배로서 감히 후배님들께 조금 조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굉장히 약오르죠. 근데 제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은 선생님들 일단은 뭐 합격도 중요하죠.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좋은 선생님들 꼭 되시라는 뜻에서 나중에 학생들 지도할 때 저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학생들 가르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학습량이 부족해서 합격을 못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근데 학습량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어떤 딱 한계점에서 잘 안 올라간다는 그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학습법에 과연 좀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를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즘에 아주 이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항상 우리는 뭐만 하면 그냥 사교육들이 그죠, 상업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죠. 사실 그런 뜻 아닌데. 그래서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지역하면 뭐가 될까? 상위인지 능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정의를 해보면 정의가 엄청 기네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무시합시다. 긴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그죠? 전 이런 정의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사고력을 조절하는 사고력. 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많이 비교되는 부분인데 인간은 예라는 대답과 아니오라는 대답을 거의 동시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끔 퀴즈를 내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 퀴즈가 자,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아니로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냥 웃어요. 대답 안 하고. 다 아니까요. 그렇죠? 네. 설마 못 듣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선생님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계에서 36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나라의 두 번째 도시는 어디인가? 그러면 학생들 또 이 질문 하잖아요. 좀 잘한 집단이에요. 그러면 많이 또 웃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한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은데 못 웃어요. 심각해요. 여기서 그냥 웃거나 아니요라는 대답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중요해서 이렇게 문제 냈겠어요? 전혀 아니죠. 저도 36번째 영토, 이걸 뭘 신경 써, 이런 문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자는 소린데요. 근데요, 자, 컴퓨터는 좀 다르대요. 컴퓨터는 뭘 찾아달라 그러면 얘는 컴퓨터의 성능이 좋으면 얘 금방 나오는데, 자, 아니요란 부정적인 답변할 때는 컴퓨터는 자기 몸을 막 오랫동안 스캔하고 1시간도 걸리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창 뜨죠. 파일을 못 찾았습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차이점이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봐요. 이거야. 이걸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EBS에서 했는데 EBS에서는 참고로 이거를 상위 0.1%를 뽑아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단어를 100개. 관련이 있으면 그걸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거를 100개를 불러줄 테니까 너 몇 개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상위 집단은요. 자기가 30개 맞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맞췄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맞출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맞춘 개수가 예상한 거하고 맞춘 개수가 오차가 매우 적었답니다. 그런데 평범한 학습 능력을 가진 그런 집단은 자기가 맞출 거로 예상한 거, 그러니까 10개 맞추려고 그랬는데 맞춘다 그랬는데 50개 맞춘 학생도 있답니다. 그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됐나요? 네. 근데 이제 이거야.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평균적으로 누가 더 많이 맞췄을까? 항상 그게 본질 아닌데 우리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실제로 맞춘 정답의 개수는 거의 0점 몇 개 차이 났대요.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면 자,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두 집단의 기억력 차이는 크지 않다. 즉 공부는 기억력 아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 못 믿겠어. 난 무조건 외워야 돼. 나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 기억해야 돼. 말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사람이 멘탈이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난 멘탈이 약해서 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아무런 영향 안 미쳐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저보다 기억력 나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선생님들하고도 그럴 거야. 맨날 이제 물어볼 거야. 선생님 이름이 뭔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봐. 그리고 내가 7번까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7번 정도 하니까 그때는 기억하더라고. 근데 이거야. 내가 스스로 저 선생님 이름이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다면 아마 더 오래 갔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기억력에 너무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은 일단 기억력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자,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일단은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내가 모르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다 그런 거야.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맨날 아는 것만, 선생들 똑같아요. 학생들이 알만한 것만 가르쳐요. 원래 아는 건데. 하신 거야. 내가 저 선생님한테 배워서 아는 건지 내가 원래 알고 있는지 이거를 구분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되면 매우 공부에 유리한데, 그러면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이냐 이거죠. 굉장히 간단해요. 아주 우리가 실천하기 좋은 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면 더 좋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 그러면 뭐를 선택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요. 자, 예습이 효과적이니 복습이 효과적이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아이들이 복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유가 뭘까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 봐요. 실제 결과. 그럼 복습 효과는 얼마래요? 놀라지 마세요. 별로 효과 없어요. 5%.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예습 효과는 10배 이상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여기서는 조금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생각에 혼란이 온다든가 아무튼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자, 복습보다 예습이 분명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맞는데 왜 예습이 좋은 거죠? 예습의 가장 좋은 점은 아까 말했던 메타인지와 관련돼요. 예습을 하게 되면 내가 예습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안 배우고 다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습을 하게 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뭐에다가 우리가 몰두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 모르는 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 때는 그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복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게 3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예습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더 많아요. 예습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습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냥 복습이라고 믿어야죠. 복습이 좋아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습을 안 해요. 복습을 선택해요. 왜요? 사람이 또 바보가 아니걸랑 가성비, 그쵸? 이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예습이 좀 더 효과적이라 복습 한두 번 더 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습이라는 게 이게 한번 밀리면 또 따라가기 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 많이 걸리고 귀찮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교사에 의해서예요. 이거는 학원 강사든 교사든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사도 애들이 선행학습 많이 오는 거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학원 강사는요. 선행학습 많이 하면 나한테 안 오잖아. 수강생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자, 너넨 10장만 갖고 와라. 내가 나머지 다 치워줄게. 그리고 복습만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요,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도 언젠간 누구의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선생 소리 듣는 사람은 우리한테 조금은 불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난 그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선생으로서의 양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습이 왜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겁니다. 이 복습에 대해서 이제 결론 내리면 복습은 시간이 덜 걸리니까 학생들이 선호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매우 효율적인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가성비죠. 가성비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예습은요. 말장난 아니에요. 효과적인 공부. 교육학에서 배우시죠. 목표, 효과적이란 것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학생들 많다고 만약에 50점 만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수능에서 왜 지리과목이 50점이잖아요. 그러면 45점 하는데 30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50점을 맞고 싶잖아. 그럼 앞으로 5점 더 올려야 되는데 5점 더 해야 되는데 너 앞으로 100시간 더 공부해야 돼. 이러면 여기서 고민이 되죠. 왜?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나머지 것도 어떻게 거기서 한 4-5시간, 10시간 더 공부하면 목표를 달성할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인 노력에 3배 이상을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거는 가성비는 안 좋은데요. 목표 달성도를 따진다면 이것이
효과적이 아니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자,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메타인지 능력 관련해서 이거야. 그러면은 좀 제가 권해드리는 학습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제가 첫 시간에 막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저 자식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 굉장히 꼼꼼해요, 누구보다도. 사실은 하나라도 더 많이 오히려 거부하면,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이거 가르쳐 줄까? 그러면 나중에는 저를 이제 잘하는 학생, 싫대. 근데, 자, 제가 이렇게 띄운 거는 뭐냐면은, 이거죠. 진짜로 실력이 늘려고 한다면, 가르쳐야지 는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 선생님들도 많이, 우리가요, 그냥 시간 때문에 고시원에 처박혀가지고 임용 공무원 한 사람보다 어찌 보면, 동료인데 내 친구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기간제 교사 나갔는데요. 훨씬 더 잘하시는 거예요. 왜? 혼자 할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비로소 누구를 가르치면서 터득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자, 선생을 하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습관이 잘 안 바뀌잖아. 그래서, 예. 국민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나왔다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거짓말 같고, 국민학교 4학년 때요, 우리 학교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야구가 너무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고요. 3년을 제가 야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중학교를, 야구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초등학교 때는 내가 야구를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 못했는데, 가니까 진짜 야구 잘하더라고요, 애들. 그리고 체격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운이 좋았던 거죠. 마침 지나가시던, 제가 야구 연습하고 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자, 저기서 아주 크게 창피하게, 야, 거기 야구 제일 못한 자식 일로 오라고. 설마 봤더니, 예, 저 맞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어버렸어요. 그때 선생님 오시면서 다독거리시죠. 야, 대훈아, 아직 안 늦었으니까 너 공부 충분히 지금부터 해도 된다. 그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딱 중간고사 보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몇 등 했냐면 15등을 했는데, 지금보다는 지금 중학교 반 인원보다는 좀 많았어요. 뭐 몇 명이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도 중간에서 조금 위였던 것 같아요. 중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말 듣고요. 야구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오후 수업도 막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듣고 이제 야구 장비 다 갖다 버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이후로 그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어요. 선생님 말 듣고.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많이는 아닌데 한 17, 18등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참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운이 좋으려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짝꿍인데 우리 반에서 거의 밑에서 5등 안에 들었던 애야. 근데 제가 이제 동작구 상도동, 저 노량진 근처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상도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그 노량진 수산시장 우리 가깝죠. 거기서 도매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끔 집에 데려가면 그 아저씨가 자기 아들보다 공부 좀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난 또 그거 받는 재미로, 그리고 제 친구가 좀 거짓말도 많이 쳤어요. 아빠, 나 얘랑 공부할 건데 영어 사전 사게 돈 주세요. 뭐 그 다음 주 가서 콘사이트 사게 돈 주세요. 뭐 또 그 다음 주는 뭐 딕셔너리 사게 돈 주세요. 뭐 이랬어요. 옛날 부모님도 공부 많이 못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얘랑 이제 시험 때 공부를 이제 같이 하고, 얘가 그러니까 거의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는데 밑에서 조금 올라와서 한 10등 이상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 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네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훈아, 그렇게 아니라 너가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줌마가 애들 한 30명 모아줄 테니까 시험 때마다 용돈도 줄게. 그러니까 전 되게 좋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같이 했는데 용돈 값은 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야. 이게 나 혼자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납득을 시키는 그런 공부를 제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친구들 4명이 다 많이는 아닌데 다 떨어지는 친구는 없어요. 다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남았네요. 결론. 자, 뭐예요? 얘죠, 얘. 얘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마지막 1년 통산 전교 등수가 이겁니다. 전교 191등으로 끝냈는데요. 자, 아까 결국 제가 친구들을 가르쳤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짐작하시죠? 예, 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이 딱 4과목만 본 거야. 국영수, 과학. 그래가지고 몇 점을 받았냐면 그냥 스트레이트 제가 올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등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전교
1등이 됐겠죠. 그렇죠? 이거 성적표 내가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꾸준히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로소 혼자 아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원래 내 머리가 요즘쯤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하거나 안 하고 원래 내가 맞을 등수는 결정이 돼 있는구나 이런 오해를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결국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배우지 말고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이 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메시지를 제가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거야 받아들이는 거에 너무 익숙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입력하지 말고 출력하는 공부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게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보신 적 있을지도 몰라요. 강의 듣기는 5%. 그렇다고 제 강의 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저거보다는 뭐가 공부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이거죠. 서로 설명하기. 그쵸? 이게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공부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 효율성이라 했지만 효과성이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런 거를 이제 그렇죠. 누구를 실제로 선생님 그러면 저 고시원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기간제 나가야 될까요? 그러진 않아도 돼요. 지금 하시는 거에서 우리 할 수 있는데 제가 요 학습법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학습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여주길 잘해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려면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남을 못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한테 제 노트북 배경화면을 바탕을 보여주거든요. 여기 무려 아이콘이 한 400개 깔려있어. 정리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나중에 저렇게 해버리면 정리하기도 싫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엔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먼저 폴더를 만들라 이거죠. 폴더들을. 그럼 예를 들면 개념 강의 폴더다, 문제 풀이 폴더다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주제별로 도시지리학이다, 경제지리학이다, 인구지리학이다, 지형학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더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쵸? 그럼 이 공부가 왜 중요한 겁니까? 결국은 더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맞죠? 그 다음에 어떤 공부, 개념 간의 또는 지식 간의 위계 질서를 스스로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학생들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 그럼 정리는 언제 하나요?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미 정리하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처음엔 수고스럽지만은 2번 공부 안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 공부 방법 많이 듣는 얘기죠. 제가 가끔 학생들 처음에 기싸움 하거든요. 얘들아 껍데기 가르쳐 줄까 알맹이 가르쳐 줄까. 제가 다 뭘 원해요? 애들이 이거 원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걸 다시 바꿔줍니다. 선생님들이 학습이 양이 모자르지 않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내가 많이 봤어요. 이건 정말 잘하더라고. 좀 더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런 공부가 바로 프레젠테이션 학습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현대 시험, 오늘날 진행되는 모든 시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다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제가 뭡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요약 정리, 기억하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를 2개, 3개, 4개 쪼개가는 그런 형태. 큰 거를 잡고 작은 걸로 만드는.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지식 그 자체에 몰두하지 말라고. 지식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뭐에 비유하냐면은 콩나물 기르는 거하고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을 물 주면 되는데 문제는 물을 한꺼번에 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물 줘도 다 빠져나가죠. 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을 급하다고 막 몰아서 한 달치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아시죠? 다 살로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물을 지식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까먹었더라도 결국 콩나물 자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 형태 학습을 선생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잘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나중에 선생님들 제자들에게도 그런 학습법을 좀 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학원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내가 못 가르치나 막 자괴감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 선생님들 많이 하실 텐데 완전 이건 강추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에서 내가 오늘 발제할 차례야. 그러면 동료들도 가르쳐 주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타인지 학습법은
결국 누구 거냐면요.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 학습법이에요. 결국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떤 만약에 이거야. 잘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셨을 때 꼭 저런 학습법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권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학습량에 비해 스스로 잘 아시죠? 내가 좀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저런 것들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할게요. 그래서 이 말을 뭐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죠, 그죠?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지어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네가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옆집 할머니한테 설명해봐라. 결국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부냐면 우리나라 거의 99% 그럴 거예요. 우리는 공부라 그러면 그냥 엄숙하게 그냥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력이 아닌 출력을 강조하는 그런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시험에서 정말 여기에다가 더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제자들도 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메타인지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랄까 사족? 네, 부연 이거죠. 학생들인데 이제 물어봐요. 노트 필기 중요하니? 이러면 남학생들은 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많고 여학생들은 중요하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장난쳐볼까요? 보통 그러죠. 공부를요. 진짜 나 이 공부에 대한 엄숙지 좀 깨고 싶은데, 선생님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날림을 강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는 손과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저는요 눈과요. 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비주얼 싱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눈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머리를 쓰는 거야. 자, 눈과 머리를 사용하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저는 노트 필기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트 필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노트 필기냐면, 자, 지금 머리를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단순히 배운 거를 받아 적는 그 노트 필기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요.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네가 공부한 노트를 보면 너는 내 수업을 수강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복습할 때 충분히 뭔지 떠오를 거야. 그런데 너의 동생이 그 노트북을 보면 언니가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 나도 이 노트 보면 언니처럼 좋은 학교 갈 수 있겠지. 이게 되냐 이거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노트북을 하는데 너 혼자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까 옆집 할머니한테 설명하듯이, 그러니까 너의 동료나 너의 동생에게 그 동생이 보고 그 내 수업을, 그러니까 내 수업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제 수업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노트를 보고 이 선생은 뭘 가르치는구나, 이 선생은 어떻게 또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겁니다. 어디 갔어? 여러분의 친구나 후배가 여러분의 노트를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자, 만약에 그래서 동생한테 물려줬다 칩시다. 그럼 동생이 그 노트를 보고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보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저 노트 써먹을 일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아까 제가 제 친구들을 가르쳤다 그랬죠? 제 친구들이 는 게 아니라 내가 늘었어요, 내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트 필기를 하면 선생님들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 공부를 할 일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려주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참고는 하겠죠. 그러나 그걸 만드는 순간 선생님들이 가장, 이거는 또 결국 선생님들의 뭘 만드는 거기도 해요. 수업 지도안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강의록을 미리 만드시는 거라고. 물론 교과 내용이 조금은 우리 임용하고는 중고등학교, 중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 써먹지 못하겠지만 그런 자세들이 선생님들이 학습 준비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또 바람직한, 공부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러니까 내가 오지랖 넓다는 소리 듣는데 선생님들께 선배로서 조금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는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을 하셨다면 학습 효과가 더 나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선생에 대한 의존도를 결국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학습법이고, 선생빨은 어느 정도는 처음에 먹힙니다. 그런데 딱 진짜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선생 의존도로 우리가 75점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이상은 사실 선생빨이 잘 안 먹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끼리 하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100점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스스로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그쵸? 스스로 한번 돌파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학습 시간에 선생님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학업 성취도라고,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만약에 학습 시간에 성취도가 이게 비례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했죠. 이렇게 안 됐지. 어떻게 됐어요? 제 경우에. 그나마 저는 그 경험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성적 안 늘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도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생물 시간에 뭐 실물과 역치라 그래가지고 아주 세포는 강한 자극에밖에 반응을 안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해 공부해서는 이거가 잘 안 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더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거를 한 번만 경험을 하시면 결국 선생님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순간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도약을 맛보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 윤리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도노의 순간이라고. 원효대사님 이야기하시죠. 원효대사님 중국 유학 가다가 어떤 데서 이제 주무셨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라며요. 해골바가지. 그래서 신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 중국 유학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가 도노의 순간이라 하는데, 자 75점에서 80점 정도에서 왔다 가셨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학습량은 어찌 보면 되게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노의 순간을 맛보지 못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보니까 저 아는 분 7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선생님들이 도노의 순간을 맛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메타인지 관련 학습법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주제 넘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분명히 그래도 모든 선생님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이것이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